은퇴 후 집에만 있으니 시간이 너무 깁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습니다. TV를 보고 산책을 해도 하루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할 때는 쉬고 싶었는데 막상 쉬니 더 힘들어요. 이것은 단순한 무료함이 아닙니다.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린 공허함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직원이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족을 책임지는 기둥이었습니다. 사회에서는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와 함께 그 모든 역할이 사라집니다. 아침에 출근할 곳도 없고 책임질 일도 없습니다. 필요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밀려옵니다. 쓸모없다는 생각이 마음을 짓눌립니다. 이것이 은퇴 후 무기력의 진짜 원인입니다.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미가 사라져서입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내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런 공허함 속에서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가족들과 대화도 줄어듭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마음 한편에 무거운 돌덩이가 놓인 것 같습니다.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30년을 회사에 다니다 은퇴했습니다. 은퇴 후 2년간 집에만 계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해봤습니다. 골프도 배우고 등산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취미는 시간을 보내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걱정했고 자식들은 답답해했습니다. 아버지,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하세요.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점심 배식 봉사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담당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가 무언가를 깨웠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매주 화요일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나르고 밥을 담았습니다. 식사하러 오는 어르신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밥맛이 좋아요. 선생님 안 계시면 서운해요. 누군가에게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느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화요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저녁에는 내일 입을 옷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봉사는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의미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오래전 동양의 한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자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베풀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받는 사람만 도움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사람도 그 과정에서 치유됩니다. 어떤 분은 매주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망울이 힘이 됩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도 와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일주일을 버티게 합니다. 어떤 분은 공원을 청소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깨끗해진 산책로를 보며 뿌듯함을 느낍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독거노인 말벗이 되어드립니다. 전화 한 통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듭니다. 선생님 목소리 들으니 좋네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어떤 분은 학교 앞에서 교통봉사를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가 보람이 됩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가 마음을 녹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작은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보탬이 우리 자신을 일으켜 세웁니다.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받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확인입니다. 그 확인이 우리를 다시 살아있게 만듭니다. 씨앗을 심으면 꽃이 피듯이
우리가 심은 작은 친절이 우리 삶에 꽃을 피웁니다. 봉사를 시작하면 변화가 찾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깁니다. 오늘 내가 가야 누군가 도움을 받는다. 이 생각만으로도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전날 밤 잠자리에 들 때도 다릅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까 기대가 생깁니다. 무기력했던 눈빛에 생기가 돌아옵니다. 거울을 볼 때 표정이 달라져 있습니다. 가족들도 그 변화를 느낍니다. 요즘 아버지가 많이 밝아지셨어요. 엄마 표정이 예전과 달라요. 혼자 있을 때 느꼈던 공허함이 줄어듭니다. 물은 고이면 썩지만 흐르면 맑아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만 머물면 정체되고 외로워집니다. 밖으로 나가 누군가와 연결될 때 살아납니다. 봉사는 그 연결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사람이 됩니다. 함께 봉사하는 동료들과 친구가 됩니다. 식사 후 차 한 잔 나누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렇게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은퇴 후 잃어버렸던 소속감이 되살아납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나와 함께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집니다. 건강도 좋아집니다. 몸을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니 활력이 생깁니다. 병원 가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잠도 잘 오고 식욕도 돌아옵니다. 시작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나이도 많은데 괜찮을까 걱정도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더 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시간과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나이는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인생 경험이 많아 어르신들과 대화가 잘 통합니다.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존재가 됩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다양한 봉사 기회가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배식이나 청소 봉사를 찾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책 정리나 독서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는 안내 봉사자를 환영합니다. 학교에서는 교통봉사나 급식 보조를 모집합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정화활동 참여자를 찾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두어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지속입니다. 작은 봉사라도 꾸준히 하면 의미가 생깁니다. 몸이 불편하면 전화 봉사도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멘토링도 있습니다. 글씨를 잘 쓰면 손편지 쓰기 봉사도 좋습니다. 요리를 좋아하면 반찬 나눔 봉사도 가능합니다. 각자의 재능과 관심사에 맞는 봉사가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평생 기계를 다뤘습니다. 지금은 복지관 기계 수리 봉사를 합니다. 또 다른 분은 교사였습니다. 이제 저소득층 아이들 학습 봉사를 합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보물입니다. 어느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봉사는 내가 남을 돕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돕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풀 때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이 받습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무기력에서 해방됩니다. 존재의 의미를 되찾고 삶의 활력을 얻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일에서 벗어난 것은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제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시간입니다. 평생 직장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차례입니다. 그것이 봉사일 수도 있고 배움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연결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지만 함께하면 따뜻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60대는 여전히 젊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갈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무기력하게 보낼 것인가,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어떤 분은 봉사를 시작한 후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일할 때는 돈을 벌었지만 지금은 마음을 채웁니다. 직장에서는 인정을 받았지만 지금은 사랑을 받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동네 복지관에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봉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한 통의 전화가 새로운 삶의 문을 엽니다.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길은 멀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손을 내밀면 됩니다. 누군가 그 손을 잡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서로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될 것입니다. 씨앗은 땅에 떨어져야 싹을 틔웁니다. 우리도 세상 속으로 나가야 다시 피어납니다.